안녕하세요 여러분, 민티런입니다. 민티런 30분 달리기 도전, 오늘은 5회차의 보충 수업입니다. 벌써 오늘 5회차까지 진행을 하시고 저희 보충 수업을 들으시는데요. 야, 여러분들 정말 대단하십니다. 저희가 총 15회차까지 있는데 5회차까지 오셨다면 3분의 1을 마치신 게 되고요. 33%를 드디어 마치셨습니다. 진짜 대단하십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오는 게 사실 쉬운 거는 아니에요, 절대.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에게 정말 칭찬을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자, 이번 5회차까지 한 번에 오신 분들도 계실 테고요. 중간에 잠시 쉬었던 분도 계실 테고, 아니면은 이제 반복을 하셔서 여기까지 오신 분들 계실 텐데, 속도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제가 트레이닝 하면서 항상 하는 얘기가 있죠. 여러분, 속도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번 5회차까지 끝낼 때 걸린 그 기간 있죠. 그것도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의 어떤 성장에 대한 속도라고 볼 수 있는데, 그것도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제가 처음에도 얘기 드렸던 것처럼 사람은 다 자신만의 성장 곡선을 가지고 있거든요. 꾸준히 해왔느냐, 그게 훨씬 더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이 방송을 들으신다는 거는 여러분들이 그만큼 꾸준히 해왔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정말 여러분들 모두 칭찬을 받으실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제 5회차 보충 수업에 대한 얘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 좀 마시면서 방송을 진행할게요. 자, 우선 이번 5회차는 3분 달리기가 4번 있었습니다. 쉽지는 않으셨을 거예요. 30초가 늘어나는데요. 쉽지는 않으셨겠지만 아직은 페이스 조절만 잘하시면 충분히 하실 수 있는 그 정도의 시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문제는 이제 방금 얘기 드린 것처럼 페이스의 조절이겠죠. 지금부터는 더더욱이나 페이스 조절이 관건이 됩니다. 6회차 달리기나 이 정도부터는 시간이 조금씩 계속 늘어나니까 여러분들 페이스 조절 점점점 잘 하셔야 되고요. 페이스 조절 중에서 중요한 게 여러분들이 달리기 이렇게 달릴 때 호흡이 가능한, 옆 사람과 대화가 가능한, 혹은 코만으로도 호흡이 가능한 그런 페이스 유지하라고 하는데요. 그런 것도 페이스고요. 좀 길게 본다면 총 4번의 달리기를 각각 어떤 속도로 달리게 되느냐, 이것도 전체적인 경기나 달리기를 관통하는 그런 페이스라고 볼 수 있거든요. 가장 좋은 거는 이 4번의 달리기가 동일한 속도로 달릴 수 있는,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마찬가지 똑같은 페이스로 쭉 달리기를 하신다면 좋겠지만 이게 사실은 쉽지가 않습니다. 아직까지 여러분들은 이 속도에 대한 감각이 아직은 좀 경험이 많이 없으시잖아요. 내가 이 정도로 달리면 이 정도 페이스다, 이 정도 힘들면 이 정도 페이스가 떨어진다, 이런 것들에 대한 감이 없으시기 때문에 이게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가장 좋은 건 처음부터 끝까지 동일한 속도로 달리는 거라고 하지만 이게 정말 힘들기 때문에 제가 추천드리는 방식은 첫 번째 4번의 달리기 중에서 첫 번째 달리기를 하실 때는 좀 천천히 달리시는 거예요. 약간 탐색전 같은 느낌이죠. 천천히 달리시고 괜찮네 라고 생각이 되신다면 그 다음 2번째 달리기에서는 약간 더 속도를 내보시고요. 이렇게 그날 컨디션이 여러분 어떤지 모르고 감각도 상황에 따라서 굉장히 다르니까 이 4개를 단계를 나누어서 천천히 올려나간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고 운영을 하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전체적인 페이스고요. 이런 페이스 조절도 여러분이 연습을 하시다 보면 나중에 마라톤 대회에 나가셨을 때, 저희가 마라톤 대회에 나가면 여러분들이 스스로 구간을 나눠요. 예를 들어서 10km 대회를 나갔다 그러면 3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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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km 이런 식으로 구간을 4개로 나눠서 달리시기도 하고요. 아니면 4km, 3km, 3km 이런 식으로 구간을 나눠서 달리기도 하고, 풀코스 마라톤을 나가실 때도 마찬가지로 5km 단위라든지 1.km 단위로 나눕니다. 실제로도 대회 나가보면 급수대 같은 경우에도 5km 단위로 급수대나 이런 것들이 있고, 중간에 약간 음식이나 이런 걸 먹을 수 있는 것도 7km나 10km 단위로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페이스 분배를 어떻게 하느냐, 이런 것들을 좀 대회를 나가셔도 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평소 여러분들이 달리기를 하시면서 분배를 어떻게 하는지,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한 경험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이게 달리기를 하시다 보면 힘이 좀 빠질 때가 있어요. 갑자기 지금 내가 3분을 달리기를 했는데 한 1분 정도 달렸더니 갑자기
뭐라 해야 돼, 체력이 확 떨어지면서 달리기가 굉장히 힘들어지는 그런 시기가 오거든요. 근데 이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은 어쨌든 그런 상황이 발생을 했을 때는 일단은 페이스를 확 낮추십시오. 많이 낮춰서 달려도 됩니다. 걷기보다 더 느린 속도도 괜찮아요. 하지만 달리기를 하는 그 폼은 유지를 하시면서 페이스를 낮추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조심하셔야 될 건 너무 힘들면 걷기까지는 괜찮지만요. 멈추는 거는 안 하시는 게 좋아요. 너무 지금 통증이 심해서 도저히 걸을 수 없다, 걷기조차 불가능하다 이런 상황이면 모르겠지만 그냥 좀 숨이 차고 힘들다고 해서 멈춰버리시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요. 근육이 굳어버려요. 경직이 되기 시작하거든요. 그때부터. 그래서 쉴 때는 편하고 좋죠. 그때 내가 다시 이제 달리기를 좀 쉬었으니까 다시 달리기를 해봐야겠다라고 했을 때 몸이 앞으로 나아가질 않습니다. 굉장히 힘듭니다. 저항이 어마어마하게 커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멈추셨던 분들 중에는 많은 분들이 도저히 오늘은 달리기를 더 이상 못하겠다 하고 그날 달리기를 이제 포기하시고 집으로 그냥 가버리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렇게 되면 그 회차의 트레이닝을 또다시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가급적이면 근육이 굳지 않도록 정말 느린 속도로 달리시거나 도저히 안 되겠다 하더라도 걷기를 하시는 걸 좀 추천을 드립니다. 이런 것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트레이닝이 좀 힘든 구간이 분명히 여러분들 하시다 보면 있을 겁니다. 이번 5회차도 힘드신 분들이 꽤 많으셨을 텐데요. 그런 경우에는 그 직전 구간을 반복하시면 됩니다. 5회차가 힘들었으면 4, 5, 4, 5 이런 식으로 반복을 하시면서 어느 정도 이 구간이 넘길만 하다, 내가 익숙해졌다라는 생각이 드셨을 때 그 다음으로 가시면 됩니다.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이런 것들도 성장 속도고요. 늦어진다고 해서 늦어지는 게 아닙니다. 빨리 달리려면 천천히 달려야 된다는 말이 이 러너들 사이에 있어요. 이게 어떤 얘기냐면 훈련에 대한 얘기예요. 천천히 달리는 훈련을 하면 나중에 기록이 자연스럽게 좋아진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저는 또 여러분들에게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빨리 가려면 천천히 가야 된다. 이게 비슷한 말처럼 보일 수 있는데요. 저는 트레이닝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트레이닝 회차를 빨리 15회차까지 가고 싶죠,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목표로 한 곳까지 빨리 도달을 하고 싶을 건데요. 그때 너무 급하게 가시면 오히려 도달한 속도가 늦어지거나 나중에 뭐 부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굉장히 늦어집니다. 근데 그럴 때는 각각의 회차에 대해서 조금의 여유를 좀 가지시고 느긋하게 하시다 보면 조급하게 하신 것보다는 훨씬 더 빨리 도착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오늘 좀 일을 하면서 커피를 많이 마셔가지고요. 목이 지금 살짝 잠겼는데 약간만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트레이닝에 대한 얘기를 좀 드렸고요. 이번에는 부상에 대한 얘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번 회차가 부상에 대한 얘기를 좀 많이 들었는데 정말 중요하다는 걸 한 번 더 여러분들에게 강조를 하고 싶어요. 정말 달리기에 있어서 가장 조심해야 될 게 이 부상이라는 녀석입니다. 이게 참 그냥 좀 아프고 말면은 괜찮은데요. 그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의지를 완전히 꺾어버리기도 하고요. 심한 경우에는 다시는 달리기를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부상을 정말 조심하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부상을 당하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달리기를 못하는 게 가장 힘들어요. 이게 참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겠죠. 달리기의 이점을 이제 제대로 체감을 해보신 분들이라면 달리기를 못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운지를 압니다. 달리기를 하지 못했을 때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우울감이 좀 있어요. 중독까지는 아니더라도 달리기의 이점을 진짜 체감하신 분들이라면 제가 하는 얘기를 이해를 하실 겁니다. 그래서 그게 가장 슬퍼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30분 달리기에 성공하시고 일정 기간 좀 꾸준히 달려보신다면 제가 하는 이야기가 어떤 얘기인지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게 가장 슬픕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부상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첫 번째 좀 얘기 드리고 싶은 건 달리기를 할 때 여러분의 몸이 보내는 신호가 있어요. 뭔가 좀 아픕니다라든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라고 하면서 몸이 우리에게 신호를 보냅니다. 근데 그런 신호가 굉장히 다양한데요. 그런 신호에 우리가 좀
정신을 집중할 필요가 있어요. 어떤 신호를 보내냐면 뭐 소리라든지 아니면 욱신거리는 뭐 통증이라든지 막 쿡쿡 찌르는 느낌이라든지 찢어지는 듯한 아픔이라든지 이런 통증들, 그 다음에 뭔가 어지러운 느낌이라든지 굉장히 배가 고픈, 그냥 꼬르륵 하는 정도의 배고픔이 아니라 진짜 뭔가 이렇게 에너지가 없는 느낌 있죠. 방전된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런 느낌의 어떤 배고픔이라든지 아니면 엄청난 갈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막 느껴집니다. 이런 게 느껴진다는 건 일단 여러분 몸에 어떤 이상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그런 이상 상태가 느껴지시게 되면 제일 먼저 하셔야 될 건 일단 속도를 뭐 조금이든 많이든 그때 상황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어쨌든 속도를 일단 좀 줄이셔야 됩니다. 그리고 통증이 너무 크다, 진짜 너무 아프다, 도저히 아파서 내가 더 이상 달리기가 힘들 것 같다라고 생각되신다면 걷기를 하거나 아예 그때는 멈추시는 것도 괜찮아요. 이게 진짜 막 칼로 찢는 듯한 그런 고통이 느껴지고 너무 아파서 걷는 것조차 힘든데 억지로 그걸 걷는다는 것도 어떻게 보면 여러분 몸을 망치는 일이거든요. 그것 때문에 부상이 생길 수도 더 큰 부상이 올 수도 있으니까 일단은 속도를 늦추거나 심한 경우에는 멈추셔야 됩니다. 그리고 통증 부위에 조금 집중을 하셔야 돼요. 이게 어떤 느낌이지? 정확히 어느 부위가 좀 아프지? 이런 것들 있죠. 그러니까 통증이라고 해도 통증 의 종류도 굉장히 많아요.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뭔가 욱신욱신거리는 느낌도 있고요. 뭔가 붓는 듯한 느낌도 있고요. 쿡쿡 찌르는 느낌도 있고 칼로 찢는 듯한 그런 고통스러움도 있고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런 것들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나중에 이제 집에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뭐 검색을 해보신다든지 나중에 병원 가서 증상을 얘기하실 때 그때 가서 예전에 아팠던 때를 떠올리려고 하면 잘 안 떠올라요. 그리고 말로 표현이 잘 안 돼요. 그러니까 통증이 왔을 때 이게 어떤 느낌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그래도 나중에 이제 의사를 만나서 얘기를 할 때 좀 더 명확하게 얘기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좀 집중을 해주시고요. 구체적으로 또 어떤 부위에 통증이 있는지도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무릎에 통증이 있다고 하는데 무릎이 구조적으로 보면 굉장히 많은 그 어떤 기관들이 그 구조들이 모여서 뼈라든지 근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모여서 만들어진 게 무릎이에요. 근데 단순히 무릎이 아픈데요 라고 하고 가면은 의사나 병원에서도 이걸 어느 쪽이지? 앞인가 뒷인가부터 시작해가지고 근육도 어떤 근육인지 뼈도 어떤 뼈인지 이런 것들을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뛰면서 정확하게 내 무릎의 뭐 왼쪽 오른쪽인지 그 중에서 오른쪽이라면 오른쪽 중에서도 어느 쪽 약간 위쪽인지 아래쪽인지 이런 것들을 손으로 만져가면서 한번 그 위치를 정확하게 체크하시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 통증 부위를 여러분이 좀 집중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너무 통증이 좀 심하거나 아니면 너무 고통스러워서 걷지를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아예 그냥 그날 훈련을 멈추셔도 돼요. 제가 이제 달리기 이번 뭐 30분 달리기 트레이닝을 하다 보면 중간에 멈추지 말고 달리라는 얘기를 계속 해드릴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멈추지 말고 달리라는 것은 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심리적으로 힘들다는 생각 때문에 오늘 그냥 더 이상 못하겠네 이런 포기를 하지 말라는 것이지, 여러분이 뭔가 진짜 발을 내딛기조차도 힘들 정도의 어떤 큰 통증이 느껴지는데 불구하고 억지로라도 달려라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여러분들이 그 기준을 잘 좀 마련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멈추셔도 됩니다. 그냥 그날 훈련을 아예 그냥 포기를 하시고 중단을 하시고 좀 쉬었다가 다시 도전을 하셔도 괜찮아요. 오늘 못하면 내일 하면 되고요. 내일 못할 것 같으면 그 다음날 하면 됩니다. 모레 해도 되고 괜찮습니다. 여러분들 달리기 30분 달리기 도전 15번 만에 끝내지 못한다고 해서 대단히 뭐 여러분들이 문제가 있다거나 아니면 여러분들에게 뭔가 불이익이 가는 건 전혀 없어요. 오히려 불이익은 무리하게 하다가 몸을 부상당하면 내가 괜히 달리기를 해가지고 지금 몸까지 다치고 이런 얘기가 나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건 신경 쓰지 마시고요. 통증이 느껴지시면은 거기에 따라서 쉬시거나 천천히 달리시거나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좀 전에도 얘기 드렸지만 여러분들이 구분을 잘 하셔야 되는 게요. 이 통증과 힘듦을 서로 동일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 둘은 다릅니다, 여러분. 그냥 힘들다는 거는
할 수는 있지만 몸에서 좀 힘이 안 난다든지 아니면 정신적으로 좀 힘들다든지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요. 통증은 말 그대로 몸에 이상이 생겨서 아픈 거예요. 어딘가가. 그러니까 이거는 두 개가 다르다고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한번 달리면서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굉장히 뭔가 달리기가 잘 안 된다 했을 때 지금 내가 느끼는 이 현재 상태가 그냥 몸이 힘든 건지 아니면 정말 통증이 있는 건지 그걸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통증이 있다면 제가 얘기 드린 것처럼 정말 뭐 중단해야 되는 상황까지 발생하지만 그냥 단순히 힘들기만 한 거라면 여러분들이 이건 좀 이겨내셔야 됩니다. 근데 사실 제가 이렇게 얘기는 했는데 이걸 참 언어로 정확한 어떤 기준을 얘기 드리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이건 여러분들이 조금 어느 정도는 달리기를 많이 해보셔야 그때야 좀 감이 오실 텐데 어쨌든 달리기 하시면서 지금부터 연습은 좀 하셔야 됩니다. 내가 지금 느끼는 이 감정이 통증인가 아니면 힘듦인가 여기에 대해서는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부상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필요한 것 중 하나가 좋은 자세입니다. 참 강조를 해도 이것도 부족하지 않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자세는 단순히 또 부상뿐만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좀 더 좋은 기록을 내기 위해서도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달리기 어떤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도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다이어트를 위해서 달리기를 한다. 건강을 위해서 달리기를 한다. 이런 것들도 어떤 목적을 명확히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 어떤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도 굉장히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얘기 드릴 부상을 좀 줄여주고 예방하는 여러 가지 이런 측면에서도 자세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달리기를 하시면서 중간중간 여러분들이 좀 의식적으로 달리기 자세를 체크를 하셔야 돼요. 내가 제대로 달리고 있는지 문제가 없는지 이런 것들을 체크를 해보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달리기 하면서도 몇 번 이제 계속 자세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는데 잘 들어보시면 뭔가 공통점이 한 가지 이제부터 느껴지실 거예요. 그게 뭐냐면 제가 달리기에 대한 자세 체크라는 얘기를 할 때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러니까 위에서부터 아래로 순서대로 여러분들에게 얘기 드린다는 걸 눈치채셨을 겁니다. 이번에도 그런 게 나오고요. 제가 오늘 5회차 그 트레이닝 할 때 민티런 체크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좀 제가 실수한 거고 민티런 스캔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제 그걸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방금 얘기 드린 것처럼 자세 체크의 방법이기도 하고 이걸 잘 활용하면 부상이나 통증 체크에도 좀 쓸 수 있는데요. 우선 자세 체크에 대해서 좀 얘기 드릴게요. 저도 처음에 달리기를 하다 보면 자세 중요성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이 자세 체크라는 것이 제가 하다 보면 빠뜨리더라고요. 뭐 한 개를. 너무 갑자기 이제 자세가 내가 잘 달리고 있나? 이 생각이 들었을 때 팔은 어떻지? 다리는 어떻지? 또 뭐가 있었지? 자세가 어떤 게 뭐가 있었지? 이렇게 생각하다 보면 꼭 한두 개 정도는 빠뜨리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거를 좀 안 빠뜨리고 한 개라도 더 챙겨서 제대로 된 자세를 잡아볼까 이런 생각을 좀 했거든요. 그래서 제 나름대로 만든 방법이 순서대로 체크를 하는 거였어요. 근데 순서도 우리가 머릿속에 외우면 안 외워지죠. 손을 보고 그다음에 허리, 엉덩이를 보고 발을 보고 어깨를 보고 그다음에 팔을 보고 시선을 보자 이런 식으로 하면 여러분들 머릿속에 하나도 기억이 안 되실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전혀 기억이 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순서대로 하는 거 만들었죠. 어떻게? 위에서부터 아래로 순서대로 내려오는 겁니다. 왜 위에서부터 아래냐라고 좀 궁금하실 분들이 계실 텐데요. 제가 밑에서부터 위로도 잡아보고 위에서부터 아래도 잡아봤는데 자세가 전반적으로 바르게 잡히는 게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올 때 좀 잘 잡혔어요. 왜냐하면 특히 하체에 대한 게 중요하잖아요. 상체가 먼저 잡혀 있으면 하체는 따라오거든요. 그러다 보니 위에서부터 아래로 하시는 게 조금 더 효율적이라는 걸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제가 이 방법을 만들고 나서 이걸 이름을 뭐라고 하지 생각하다가 그냥 민티런이 만든 방법이니까 민티런 스캔이라고 하자 이렇게 좀 훑어보는 그런 스캔이라고 하자라고 해서 그 다음부터는 제가 민티런 스캔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아마 제가 앞으로도 뭐 이런 트레이닝 프로그램이나 기타 영상을 통해서도 민티런 스캔이라고 얘기할 텐데 저거는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순서대로 내려오는 방법이다. 그냥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스트레칭 할 때도 이렇습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해서 만들게 됐는데요. 머리부터 아래까지 내려오면서 하나하나 체크를 하시면 됩니다. 이거를 컨디션 체크할 때 쓰셔도 괜찮고요. 그 다음에 어떤 부상 체크나 통증 체크할 때도 써보셔도 괜찮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플러스로 스트레칭을 할 때도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오면서 신체 부위를 하나씩 스트레칭을 합니다. 위에서부터 아래로 왼쪽과 오른쪽 이 순서로 저는 항상 하거든요. 그러면은 스트레칭 하다가도 뭔가 아차 빠뜨렸는데 이런 부위가 안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번 기회에 민트런 스캔이 어떤 것인지 좀 이해를 하시고, 그 다음에 앞으로도 여러분들 달리기 하시면서 제가 만든 트레이닝 프로그램이 아니라 그냥 혼자서 달리기를 하신다 하더라도 간혹 가다가 방금 얘기 드렸던 이 민트런 스캔, 위에서부터 아래쪽으로 내려오는 이 방식을 한 번씩 써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민트런 스캔의 장점 중 하나는 나중에 이걸 계속 하시다 보면 여러분들이 약간 패턴화가 됩니다. 패턴화라는 말이 좀 그렇고 뭐라고 해야 될까요? 굉장히 이 프로세스 자체가 익숙해져요. 그래서 굉장히 짧은 시간에 전체적인 우리 몸의 자세를 체크할 수 있는 그런 굉장히 큰 장점이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중간에 민트런 스캔을 할 때 거의 5초에서 10초면 모든 자세 체크가 끝납니다. 이걸 생각을 빨리 해서 그렇다기보다는 굉장히 자연스럽게 이걸 많이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흐름이 몸에 익어버려 가지고요. 그냥 스캔 한번 쭉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남잖아요. 그러니까 또 한 번 더 하고 또 한 번 더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좋았어요. 저는 여러분들도 한번 민트런 스캔을 자주 써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5회차에서 제가 러너들이 가장 많이 당하는 부상이라고 해서 무릎 부상에 대한 얘기를 드렸는데요. 사실 무릎 부상이 절대적으로 높냐라고 하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른 것들에 비해서 이게 엄청나게 높다 이런 거는 아니지만 그래도 굉장히 부상을 많이 당하는 부위 중 하나고요. 거의 1, 2위를 다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잘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처음 달리기 하신 분들이 가장 빈번하게 좀 통증을 느끼고 먼저 통증을 느끼는 부위가 이 무릎 부분입니다. 하중이 굉장히 많이 실리고요. 힘도 굉장히 많이 받는 부분이고요. 움직임도 많죠. 여기 중간에 무릎이 계속 움직이니까. 그래서 좀 부상도 많이 당하고 무릎 부분에 좀 힘듦, 그런 어떤 피로감이라 해야 될까요? 그런 것들도 많이 느끼시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이 무릎이라고 하면 아까도 통증에 대한 체크하면서 얘기 드렸지만 무릎이 워낙 커요. 굉장히 다양해요. 굉장히 광범위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무릎 부상이라고 하면 범위가 너무 커서 이 무릎 부상이라고 얘기하는 게 참 얘기를 해도 사람마다 너무 생각하는 게 좀 다르거든요. 굉장히 광범위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만큼 우리가 좀 신경을 써줘야 되고 그만큼 부상을 당할 부위가 많다, 조심해야 된다, 이런 것들 한번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대표적으로 이제 관절 자체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관절에 있는 뼈의 문제라든지 아니면 연골이라든지 그 사이 어떤 부분이라든지 이런 데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무릎 쪽에 있는 주변의 근육들, 인대라든지 이런 것들, 이런 근육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관절이나 뼈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라면 굉장히 오랫동안 쉬어야 하고요. 또 치료를 본격적으로 받으셔야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가급적 이런 통증이 좀 너무 강하다 혹은 오랫동안 지속된다 아니면 뛸 때마다 동일하게 반복이 된다라고 생각이 되신다면 그때는 좀 관절 전문적으로 보실 수 있는 그런 병원을 찾아가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관절이나 뼈의 문제가 아니라 근육의 문제라고 한다면 굉장히 심하지 않은 경우에는 휴식을 취하시면서 자가 치료가 가능합니다. 마사지라든지 부터 시작해가지고 드시는 것도 잘 드시고 이러면서 휴식 취하시고 하면 자가 치료가 가능하긴 하거든요. 근데 다만 이 무릎 주변의 근육의 통증이 극심한 통증, 이 걸을 때마다 뭔가 이런 송곳으로 찌르는 것처럼 아프다든지 불타는 것처럼 엄청 뜨겁고 아프다든지 서 있을 때 힘이 안 들어가서 이렇게 넘어질 정도로 아프다든지 그 정도라고 한다면 마찬가지로 아까 무릎이나 관절에서 얘기 드린 것처럼 병원에 가시는 게 좋습니다. 일단 정형외과 같은 곳을 꼭 한번 찾아가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혼자서도 아까 얘기했던 자가치료가 가능하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이 평소에 무릎 마사지라고 검색하시면 굉장히 많은 분들이 특히 이제 물리치료사 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전문적으로 운동하신 분들이 그 무릎 쪽의 어떤 마사지 방법들 영상을 굉장히 많이 올려놓으셨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틈날 때마다 한 번씩 보시고 한번 직접 해보시기 바랍니다. 다리가 멀쩡할 때 연습을 미리 좀 해두셔야 돼요. 나중에 아플 때는 연습할 그 시간도 없어요. 잘못되면 또 큰일 나고요.
그리고 마사지를 위한 도구들도 굉장히 많은 좋은 도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좀 미리 구매를 해 두시는 것도 좋아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너무 비싼 그런 제품을 사실 필요는 없습니다. 얼마 전에도 제가 폼롤러 굉장히 좋다고 해서 한번 얘기를 들었었는데요. 사실 몇만 원 안 하거든요. 뭐 이제 전문적인 의료기기 이런 것들 막 수백만 원 하는 것들 있잖아요. 집에서 쓰는 가정용이라고 하더라도. 근데 그런 것까지는 필요 없고 저렴한 것들만 가지고도 충분히 잘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무릎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 폼롤러 같은 걸로 해주기가 굉장히 힘든 부위 중에 하나예요. 물론 무릎을 직접적으로 해주는 건 아니라 주변을 하긴 하지만 그래도 폼롤러는 너무 크다 보니까 작은 것도 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마사지 위한 도구 중에 마사지 건 같은 것들도 저렴한 걸로 하나 구매해 두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굉장히 비싸면은 좋아요. 비싸면 비쌀수록 좋기는 합니다만 저렴하다고 해서 그렇다고 해서 굉장히 나쁘다,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런 거는 아니에요. 비싸면 좋지만 싸도 어느 정도 효과를 여러분들이 충분히 보실 수 있거든요. 좋은 거 많으니까 이런 것도 생각해 보시고요. 마사지건의 사용 방법은 제가 예전에 올려둔 게 있으니까 영상을 좀 참고하시고 제가 설명란과 고정 댓글에다가 링크를 좀 걸어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마사지건에 있어서 제가 중요한 거 한 가지만 미리 좀 얘기를 드릴게요. 마사지건을 구매하셔서 쓰시는 분들 중에서 잘못 쓰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어떤 경우냐면은 꾹 누르세요. 아픈 부위를 갖다가 마사지건을 딱 켜잖아요. 그러면 전후 앞뒤로 이렇게 움직이죠. 근데 그거를 아픈 쪽 부위에다 대고요. 이렇게 꾹 누르세요. 심지어는 체중을 실어서까지 꾹 누르시거든요. 큰일 납니다. 그거 제대로 된 사용 방법 아니에요. 마사지건은 간지럽다는 느낌이 정도로 피부에다가 근육에다 딱 살짝 갖다 대고요. 정말 지그시, 정말 지그시 그냥 눌렀네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지그시 눌린 상태에서 그냥 계속 진동을 줘가지고요. 근육을 이렇게 흔들어 주는 거예요. 원리를 보면은 쉽게 설명드리죠. 사실 원리는 좀 복잡한 게 많지만 굉장히 쉽게 설명드리자면 근육을 흔들어줘요. 흔들어줘서 그 어떤 그 혈액순환이라든지 근육의 뭐 재정렬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을 좀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하거든요. 이게 꾹 누르면은 오히려 그 효과가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그 저희의 근육이나 피부 이런 것들이 눌러지다 보니까 제대로 된 진동이 되지가 않는 거죠. 오히려 붓기만 더 붓는다든지 이런 경우가 생기니까 마사지건 쓰실 때는 부드럽게, 정말 부드럽게 하신다. 근육이 이렇게 살랑살랑살랑 흔들린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그런 느낌을 해주시고 강하게 누르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도 제가 올려놓은 영상에 설명이 그냥 디테일하게 나와 있으니까요. 그걸 한번 보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추천할 만한 제품 같은 것들도 제가 링크를 따로 이제 설명란이나 더보기 댓글을 통해서 고정 댓글 통해서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구 같은 것들도 미리 구매를 하셔서 사용하는 방법들을 미리미리 좀 알아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자, 이런 무릎 부상에 대해서 그러면은 예방하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 좀 얘기 드리고 싶은데요. 상당히 많은 방법이 있는데 뭐 지금 얘기 드리는 방법은 사실 딱히 무릎 부상이라기보다는 전체적인 저희 달리기 부상과 관련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거의 뭐 대동소이합니다. 일단은 무리하지 않는 달리기를 하셔야 돼요. 달리기를 하시면서 제가 늘 얘기 드린 것처럼 옆 사람과 좀 편하게 대화를 할 수 있는 정도, 아니면 입을 사용하지 않고 코만으로 쉬어도 힘들지 않고 좀 편안하게 뛸 수 있다 싶은 그 정도의 페이스로 그 다음에 하루 정도는 휴식을 취하는 그런 적정한 휴식이 있는 그런 무리하지 않는 달리기를 하셔야 됩니다. 당연히 아픈 거는 뭔가 무리했을 때 아프죠. 우리가 이 통증이나 부상을 당할 때는요, 정말 갑작스러운 상황에서 나도 모르게 뭔가 어디 부딪힌다든지 넘어진다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갑자기 근육이나 뼈를 다치는 경우도 있는데 누적이 된 경우가 있어요. 뭐 피로골절 이런 것처럼 그런 굉장히 잘못된 무언가가 아주 조금씩 계속 거기에 통증 부위에 누적이 되다가 갑자기 이제 그게 누적이 너무 많이 되다 보니까 어느 날 갑자기 조그만한 어떤 외부적인 충격이나 변화에 빵 하고 터지면서 거기가 부상을 크게 당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평소에 여러분들이 좀 무리하지 않는 그런 달리기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무릎도 사실 달리기를 편안하게 한다고 하지만 하다 보면 어느 정도는 부하가 가기도 하고 나중에 여러분들이 30분 달리기 도전을 할 때도 마찬가지로 좀 힘들 거예요.
그러다 보니 어떤 외부의 충격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 몸이 버틸 수 있는 뭔가 방어막이라 해야 될까요? 이런 것도 필요합니다. 근데 사실 방어막이라기보다는 이런 거는 완충장치라고 제가 표현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우리 몸이 지탱할 수 있는 뭔가 완충장치를 만들어 두셔야 되는데요. 우리 몸이 만들 수 있는 완충장치 중에서 가장 우수한 건 근육입니다. 근육이 많으면 외부 충격에 조금은 더 강해져요. 그러니까 무릎도 근육을 강화시켜야 되는데요. 무릎 자체는 근육이 그렇게 있진 않아요. 여기는 대부분 뼈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 관절 중에서 가장 큰 사이즈를 자랑하는 뼈죠. 그런데 여기보다는 이 관절을 움직여주기 위해서 주변에 이 관절의 뼈 부분을 붙잡고 있는 그런 근육들이 있습니다. 아니면 그 안에 인대 같은 것도 있고요. 아무튼 무릎 주변에 있는 그런 근육들을 좀 강화를 시키게 되면 무릎으로 가는 충격을 좀 잡아준다든지, 무릎이 중간에 이렇게 털린다고 저희는 표현하는데 털려가지고 이렇게 휘청휘청 거린다든지, 이런 것들을 좀 근육이 잡아주게 됩니다. 그래서 무릎 주변의 근육을 강화하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하고, 여러분들이 나중에 들어가셔가지고 무릎 강화 운동 이런 거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무릎 부상 예방하는 방법 중 하나가 또 좋은 자세입니다. 아까도 제가 자세에 대한 얘기를 드렸는데요. 자세가 바르게 되면 무조건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부상을 당할 수 있는 확률을 상당히 많이 내려주거든요. 특히 무릎에 대한 그런 부분의 자세 같은 것들을 여러분들이 인터넷으로 유튜브로 찾아보시고 한번 스스로 테스트를 해보시면서 여러분들에게 맞는 자세 체크할 필요도 있고, 제가 전에도 한번 얘기 드린 것처럼 스마트폰을 이용해 가지고 자세를 촬영을 해 가지고요, 무릎의 움직임이 여러분이 보기에도 뭔가 자연스럽지 않고 뭔가 좀 불안불안하다라는 느낌이 든다면은 자세가 잘못된 거니까 좋은 자세를 취하셔야 됩니다. 이 세 가지만 지키셔도 사실은 무릎 부상 굉장히 많이 막아줄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자세에 대해서도 마지막 한 가지 좀 얘기 드릴게요. 이 자세에 대해서도 뭐 엄청나게 많은 얘기들이 있어요. 인터넷 검색해 보시면 뭐 별의별 자세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다 좋은 얘기긴 해요. 다 좋은 얘기긴 한데 그 많은 것들을 우리가 다 신경 쓰면서 달리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30분 달리기 도전하시는 여러분들, 이제 막 달리기를 시작하신 분들, 초보자분들이라면 정말 두 가지만 얘기 드릴게요. 이 두 가지만 기억을 하셔도 상당히 무릎 부상이 좀 줄어들 겁니다. 첫 번째는 보폭을 좀 줄이세요. 계속 얘기 드리죠. 보폭을 줄이는 거 정말 중요하고요. 특히 풀코스 마라톤 뛸 때 보폭 늘려서 달리면 진짜 큰일 납니다. 감당하지 못하는 보폭은 정말 큰일 나고요. 보폭을 줄이시고 케이던스 올리는 방향으로 속도 조절하셔야 되죠. 일단은 보폭을 좀 줄이셔야 됩니다. 보폭을 줄이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할 일은 착지 지점. 이 다리가 땅에 닿을 때 있죠. 닿는 순간 이 착지 지점이 우리 몸을 갖다가 중심을 아래쪽으로 선을 딱 내렸을 때 거기에 가깝게 있느냐. 이게 또 굉장히 중요합니다. 보폭이 늘어나게 되면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요. 발을 좀 앞으로 많이 뻗게 돼요. 자, 많이 뻗게 되면은 어떤 문제가 생기냐. 발바닥이 땅에 떨어질 때 충격량이 좀 큽니다. 그리고 무릎은 펴져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다리를 쭉 펴면. 그러면은 아까 얘기했던 무릎 주변에 있는 근육들이 마치 용수철처럼 이런 충격을 흡수해주는 탄성 있는 그런 역할을 해주지 못하게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부상을 자주 당하게 되거든요. 보폭 줄이고 착지 지점, 몸의 중심에 가깝게 한다는 거 좀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보폭은 여러분들이 자연스럽게 늘어납니다. 늘어나기 때문에 그냥 요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보폭 줄이고 착지 지점 몸에 가깝게, 요것만 기억하시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좀 더 빨리 달리고 싶고 아니면 어느 정도 러너로서 어느 정도 수준이 되신 후에는 보폭을 좀 늘리셔도 크게 지장은 없으실 것 같아요. 어쨌든 중요한 거는 그겁니다. 몸의 중심에 가깝게 착지하는 거. 미드풋이라든지 이런 거 많으실 거예요. 검색하시면 아마 가장 많이 여러분들이 보시는 용어가 미드풋일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여러분들이 신경 쓰지 마세요. 지금은 그걸 신경 쓸 단계도 아니고요. 사실 굳이 신경을 안 써도 달리는데 지장은 없습니다. 미드풋 이런 거보다는요.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몸의 중심에 가깝게 착지하시면 사실 미드풋이든 아니면 약한 리어풋이든 포어풋이든 어쨌든 여러분들의 현재 몸 상태에 가장 잘 맞는 어떤 착지 방법이 만들어집니다. 세상에 정답은 없어요.
그래서 세상 모든 사람들의 어떤 구조나 체형이 다른데 그거를 갖다가 하나의 어떤 자세 하나로 모든 걸 다 커버할 수 있다? 그렇진 않습니다. 그 안에서도 약간의 베리에이션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여러분들의 몸에 잘 맞는 착지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걸 위해서는 일단 필요한 게 몸의 중심에 가깝게 착지하고 그 다음에 보폭을 좀 줄이는 거. 요것만 주의하시면 이제 만들어질 겁니다. 자, 그리고 무릎과 관련해서 영양과 관련되는 그런 것도 많아요. 그래서 특히 관절에 대해서 관절에 필요한 영양소를 보급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많은데 여러분들이 먹는 거나 이런 걸로서 굉장히 풍부하게 영양을 챙길 수 있는 자신이 있다. 정말 여러분들이 영양사 정도 수준이 된다. 그렇다면 굳이 안 사 드셔도 되지만 사실 요즘 시대가 먹는 게 정말로 좋아진 시대이긴 해요. 조리 도구도 발달했고 재료도 많이 좋은 재료를 많이 구할 수 있고 여러 가지 그런 상황이지만 사실 그거를 우리가 정말 하루 세끼 균등하게 그리고 한 달 뭐 몇 개월 혹은 길게는 1년까지 우리 영양 상태를 고려해 가지고 이렇게 배분해서 식사를 만든다는 거는 힘듭니다. 그리고 사회생활 하다 보면 우리가 원치 않는 그런 상황도 많이 생기고 식사를 좀 거른다든지 폭식을 하는 경우도 있고 뭐 술을 마시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잖아요. 그러다 보니 영양을 챙기실 때 먹는 게 좋긴 합니다만 그걸 감당하기 힘들기 때문에요. 때로는 그런 어떤 영양제라든지 뭐 비타민제라든지 이렇게 좀 정제돼 있는 정리가 되어 있는 그런 약이라든가 아니면 영양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드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거는 뭐 무조건 어떤 사람들은 자연식으로 먹어야 되고 요리를 직접 해 먹어야 되고 저렇게 정제돼서 만든 것들은 나중에 몸에 안 좋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물론 그럴 수 있긴 하지만 현실적으로 그게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영양은 좀 그렇게라도 챙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일 좋은 거는 또 영양가 그래도 풍부한 음식을 잘 드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근데 이때도 한 가지 여러분들이 조심하셔야 되겠어요. 그게 뭐냐면 영양가 있는 음식을 드시라고 해서요. 그게 많이 먹으란 뜻은 아니에요. 근데 잘 먹으세요라고 얘기하면 어떤 분들은 많이 먹는 걸로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많이 먹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냥 잘 드시면 됩니다. 근데 잘 드신다는 거는 어떤 거냐? 영양가가 풍부한 음식을 골고루 드시고 정기적으로 먹는 거 그리고 양도 적당하게 드시는 거 이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근데 이게 쉽지가 않으니까 그런 분들은 관절을 위한 약이라든지 이런 거 드시는 것도 괜찮다는 거죠. 자, 여기까지 해서 이제 무릎에 대한 얘기 좀 제가 드렸는데 지금도 사실 이런 보충 수업도 시간이 넉넉한 편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 100% 얘기 못 해드리는 것도 있고 여러분들의 증상에 따라서 좀 궁금하신 부분들이 있을 텐데요. 그런 부분은 또 이 영상의 댓글에다가 질문 남겨주시면 제가 다음에 또 다른 기회를 통해서 뭐 추가적인 영상이라든가 아니면 라이브 클래스라든지 이런 것들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저는 의사가 아닙니다. 그냥 여러분들보다 먼저 달리기를 경험을 했고 많이 경험을 한 사람이고요. 또 저는 달리기 기록이 좋은 사람은 저 절대 아닙니다. 제가 뭐 엄청 빨리 달리거나 이런 사람 절대 아니거든요. 그런 사람으로서 오히려 어떻게 보면 지금 달리기 시작하신 분들하고 거의 비슷한 상황에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에게 저의 경험을 얘기 드릴 수 있어서 이런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이지 제가 의사로서 어떤 전문 지식을 가지고 있고 여러분들의 어떤 치료를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요. 저의 얘기는 참고로 들어주시고 여러분들도 많이 공부를 하시고 또 필요한 경우라면 전문가들을 만나셔서 특히 의사들 만나셔서 직접 진료를 해보시는 걸 저는 개인적으로 좀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길게 얘기했네요. 아직까지 물집과 뭐 이런 것들이 몇 가지 남았는데 천천히 좀 얘기 드리도록 하겠네요. 다음은 물집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일단 물집이 발생되는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들 좀 아셔야 되는데요. 물집은 어떤 특정 부위가 지속적인 마찰이 있을 경우에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계속해서 이 마찰이 가해지게 되고 그러면서 피부가 움직이게 되면서 피부 표피층과 그 안에 있는 살과 다른 부분들이 움직이게 되면서 그 안에서 뭔가 염증이 발생을 하고 그러면서 수포가 생겨가지고 이런 물집이 생기게 되거든요. 정말 이 물집 생기면 달리기가 이 쓰라림 때문에 너무너무 힘듭니다. 발에 물집 생겨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정말 엄청나게 고통스럽죠. 그래서 진짜 물집 때문에 달리기 포기하신 분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이
생기는 이유가 바이러스 때문이기도 하고 많긴 한데, 일단은 마찰에 의해서 생기는 경우가 좀 많아서 그거 먼저 좀 얘기 드리겠습니다. 같은 부위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물집이 계속해서 생긴다라고 한다면 이제 좀 뭔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발에 생긴다 그러면 신발에 해당하는 부위에 뭔가 이렇게 내부에 매끈하지 못한 부분, 아니면 상대적으로 딱딱한 부분, 뭔가 튀어나왔다든지 그런 부분들이 생겨서 여기에 마찰이 많이 가는 걸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신발의 제조를 잘못했을 수도 있어요. 신발을 요즘 뭐 기술이 발달해서 제조 기술이 워낙 발달하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많이 없지만, 그래도 간혹 가다 보면 신발 안쪽이나 이런 쪽에 뭔가 어떤 그런 접착 같은 것들을 했을 때 잘못돼 가지고 좀 튀어나와 있다거나, 아니면 열 같은 걸 가공을 할 때 문제가 생겨서 눌러져 있다거나, 그런 경우가 정말 간혹 가다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 여러분 잘 살펴보셔야 돼요. 그런 것들이 문제가 있다면 해당 부위를 좀 제거를 어떻게든 하시거나 아니면 교환을 하시거나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걸 그대로 계속 신고 다니시면 정말 심해지고요. 굳은 살이 생기면 되죠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 계신데, 굳은 살이 생긴 상태에서 계속 달리다 또 마찰이 심해지고 장거리를 달리시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그게 어떻게 되느냐, 티눈이나 사마귀로 발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때는 물집에 의한 통증 정도가 아니에요. 특히 티눈은 좀 미치죠. 사람이 엄청나게 힘듭니다. 달리기 아예 못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으면 빨리 조치를 취하셔야 돼요. 그냥 놔두지 마세요. 일단 하다못해 그냥 뭐 당근에 파시던가 아니면 뭐 그냥 소장을 하시던가, 그런 것도 방법입니다. 그리고 아주 100% 해결해주는 방법은 아니지만 바세린을 바르는 것도 방법입니다. 특히 신발 같은 게 아니라 옷 같은 부분 있죠. 옷 같은 부분은 그래도 신발에 비해서는 좀 덜 딱딱한 편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봉제선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만약에 좀 거기에 계속해서 마찰이 생겨서 이런 게 생긴다 그러면은 해당 부위에 바세린을 바르는 것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옷 같은데 아니 무슨 물집이 생겨요? 라고 하실 수 있는데, 몸이 좀 접히는 부분 있죠? 가슴 부분 쪽이라든지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 옷을 입고 뛰는데 옷에 땀이 젖어가지고 있고, 이 땀이 마르고 또 젖고를 반복하면서 굉장히 문제가 생겨요. 안에 땀 같은 것 때문에 막 먼지가 가루 같은 게 생기기도 하고, 어쨌든 피부도 그러면 건조해지고 땀나고가 반복되거든요. 그 상태에서 움직이면서 이게 마찰이 생깁니다. 그러다가 물집이 생기거나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아니면 물집까지 아니더라도 굉장히 쓰라린 그런 걸 경험하시게 될 텐데, 그렇게 반복되는 부위가 있으시면 겨드랑이다 그러면은 그 쓰라린 부분 있죠? 거기다가 바세린을 미리 좀 두툼하게 바르시고 달리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발바닥 부분도 만약에 좀 여기가 좀 압박이 오는 것 같다, 뭔가 좀 쓸리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드시면 바세린을 바르시는 것도 도움이 돼요. 하지만 바세린은 아시다시피 도포를 하는 거잖아요. 약간 젤리 같이 생긴 이런 거를. 그러니까 또 장거리 달리기를 하시게 되면 이게 다 사라져요. 사라진다기보다는 닦여버리게 되는 거죠. 효과를 못 보게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심하신 분들은 그 테이프를 붙이시면 됩니다. 테이프가 스카치 테이프 이런 걸 얘기 드리는 게 아니고요. 그 테이핑용 테이프가 있어요. 여러분들 마라톤이나 달리기 하시는 분들 보면 다리에 뭔가 색깔 있는 테이프를 이렇게 붙이고 다니는 거 보셨죠? 그런 이제 테이핑용 테이프가 있는데요. 그런 것들을 이렇게 물집이 좀 자주 생기는 부위를 좀 이렇게 크게 감싸서 딱 붙여주시게 되면, 그러면 마찰이라든지 직접적인 마찰을 좀 막아주고,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피부가 이렇게 외피부와 내피라고 되는 그 사이가 이렇게 막 흔들리는 그런 경우를 조금 막아줄 수 있으니까 괜찮습니다. 그리고 테이핑을 좀 두껍게 해서 발이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을 시켜주게 되면 신발에 딱 맞게 돼서 그런 것도 움직이지 않게 돼요. 신발에서 물집이 생긴다는 거는 여유 공간이 생겨서 움직인다는 뜻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테이핑이 좀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아니면 여러분들이 테이핑 같은 거 지금 사기도 좀 그렇고 한다고 하면 약국 가셔가지고요, 반창고 있죠, 좀 큰 거, 그런 거 사셔가지고 이런 부위에 물집이 자주 생기는 부위에 붙이셔도 되고, 아니면 최근에 내가 물집이 있었고 나았는데 지금 나았지만 그래도 좀 불안하다 할 때는 거기에 그런 약국에서 구매한 반창고 큰 거를 딱 붙이시고 양말 신고 달리시면 좀 괜찮습니다. 그리고 양말을 바꾸셔야 될 수도 있습니다. 발에 딱 맞는 양말을 하셔야겠죠. 그리고 봉제선이 없는 심리스 양말 같은 것들이 좀 도움이 됩니다. 사실 굳이 심리스 양말만 신어야 되느냐라고 하면 그렇지는 않아요. 저 지금까지 심리스 아닌 그렇게 좀 봉제가 되어 있는 그런 것들 가지고도 굉장히 잘 달리긴 했어요.
근데 신발에 따라서 갑자기 양말과 궁합이 안 맞아가지고 이런 문제가 생기는 분들도 간혹 있거든요. 그런 분들이라면, 좀 민감하신 분들이라면, 물집이 자주 생기는 분들이라면 심리스 양말을 고민을 하셔도 괜찮습니다. 뭐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으셔도 그냥 심리스 양말 신으셔도 되고요. 자, 그리고 물집이 생겼을 때 해결 방법인데요. 일단 굉장히 작은 물집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은 조금만 휴식을 취하시면 금방 사라집니다. 괜히 무리해서 그 다음날 또 달리고 이 정도만 안 하시면 돼요. 좀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지거든요. 하지만 큰 물집이 문제죠. 굉장히 큰 사이즈의 물집은 이게 그냥 둔다고 해서 사라진다기보다는 오래 걸리고, 그냥 뒀을 경우에 이게 약간 굳은 살처럼 이상하게 피부가 변해버려서 다음 달리기 할 때 조금 어색하고 불편한 그런 느낌을 받으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제거를 해주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인데요. 다만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게 뭐 집에 있는 어떤 도구 같은 걸 가지고 이용하셔가지고 그 안에 들어있는 어떤 그 뭐라고 해야 되죠? 그 물 같은 거 있잖아요. 이건 뭐라고 갑자기 생각 안 나네. 고름 같은 거 어떻게 보면 그런 것들을 꺼낼 때 뭐 어떤 분들은 발톱, 손톱깎이 같은 걸 하신 분도 계시고 막 이런데 이게 좀 지저분하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이런 것들 때문에 더 큰 문제가 발생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깨끗하게, 정말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하셔야 되고요. 집에 그 알코올 같은 거를 따로 구비하시면 좋은데 이게 통으로 사는 건 좀 부담스럽고 불편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근데 그런 분들이라면요, 그 약국 가시거나 하시면은, 아니면 인터넷으로나마 판매가 될 건데요. 그런 알코올 거즈, 소독용 알코올 솜이라든지 거즈라든지 이런 것들이 낱개로 들어있는 그런 제품들이 있어요. 개당 하나하나씩 딱 뜯어가지고 바로바로 쓰면 되는 제품들이 있거든요. 그런 걸 하나 구매해 두시면 굉장히 도움이 될 겁니다. 이런 제품은 나중에 여러분들이 장거리 달리기를 할 때 비상용으로 챙겨가실 수도 있고, 뭐 트레일 러닝을 할 때 백팩에 다 넣어 가실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캠핑이라든지 여러 가지 활동을 하실 때도 쓰실 수 있으니까 시간 되신다면 하나 구매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표피는 전부 다 자르시면 안 돼요. 뭐 동그랗게 큰 게 생겼다고 해서 동그랗게 다 도려내버리고 하게 되면은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더 쓰라립니다. 나중에 자연스럽게 새살이 올라오면 떨어지거나 해요. 그러니까 일단은 그건 자르지 말고 그냥 놔두시기 바랍니다. 이거 떨어지면은 그때부터는 진짜 걷지도 못할 정도의 쓰라림이 생기고 낫는데도 시간이 오래 걸리거든요. 또 이런 것도 있고요. 저기 약국 가시면은 물집 제거하는 로션 이런 것도 판매하니까 그런 것들도 어떻게 사용하는지 한 방법을 알아보시고 구매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물집 같은 경우에 아까 얘기드린 것처럼 주로 물리적인 마찰에 의해서 생기긴 하지만요, 간혹 가다가 바이러스 때문에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유난히 몸에 여기저기 물집이라든지 수포 이런 것들이 잘 생기시는 분들이라면 물집도 잘 생길 확률이 굉장히 높거든요. 이런 것들은 먹는 거를 좀 잘 하셔야 됩니다. 먹는 걸 잘 준비하시고, 예를 들어서 달리기 하신 분들 중에서, 운동하신 분들 중에서 아르기닌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운동 퍼포먼스를 올리기 위해서 드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이렇게 보충제로 드시거나 뭔가 추가로 드시는 것들 중에서 물집을 유발하는 것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방금 얘기 드렸던 아르기닌 같은 경우에는 그 물집을 유발하는 바이러스가 굉장히 좋아하는 먹이거든요. 이걸 드시면은 멀쩡하다가도 수포가 생기시는 분이 있어요. 뭐 입술 같은 데 수포가 생긴다든지 이런 경우. 그래서 이런 것들도 한번 잘 체크를 하시고 구매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는 뭐 전반적으로 부상을 당한다면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드려볼게요. 일단 부상을 당하게 되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달리기를 못하게 되는 슬픈 것도 있는데요. 심리적으로 굉장히 위축이 됩니다. 특히나 달리기 중독 증상이 있으셨던 분들이라면 굉장히 우울증을 느끼기까지도 합니다. 굉장히 문제가 커져요. 아직 여러분은 아니 힘든 달리기를 안 하면 좋은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아니에요. 러너들은 달리기를 못하면 굉장히 심란해집니다. 엄청나게. 어떡하지 이제? 뭐 하지? 뭐 이런 생각이 들면서 그냥 하염없이 이렇게 창밖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날씨 좋고 시원하고 바람 부는데 지금 달리면 딱 좋은데 라든지, 길 가다가 누가 달리는 모습만 보면 부럽다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해 안 가시겠지만 그런 생각이 진짜 듭니다. 정말 달리기가 그만큼 좋아요. 정말로 제가 이런 얘기를 드릴 정도로. 아무튼 그런데 또 어떤 분들은 휴식이 심해지게 되면 달리기를 아예 중단해 못하겠다, 다시 시작 못하겠다 하면서 중단해 버리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부상은요, 당하지 않는 게 제일 좋습니다. 당하고 나서 잘하긴 해야 되는데 안 당하는 게 제일 최고죠.
일단 그러니까 천천히 달리시라는 거예요. 무리하지 말고. 천천히 달리면 나중에 빨라집니다. 급하게 하지 마시고 천천히 달리시고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부득이하게 다치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여러분이 잘못하지 않았는데 다치는 경우도 있고, 맞죠? 그리고 난 몰랐는데 이렇게 잘못하다 내 몸이 이런 줄 몰랐는데 하다가 다치는 경우도 있고, 어쨌든 원치 않는 그런 부상을 당할 때가 있는데, 그럴 때도 최대한 빨리 나아야 됩니다. 정말 최대한 빨리 나아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부상을 당했다, 이상하다 하면은 몸을 전체적으로 한번 체크를 쫙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판단을 일단 기본적으로 하셔야 되죠. 내가 이거를 집에서 자가치료를 할 것인가, 아니면 병원을 찾아갈 것인가, 이런 것들을 스스로 한번 판단해 보셔야 되는데 자가치료를 한다고 하면은 시간은 충분히 가지시면 됩니다. 절대로 급하게 하시면 안 돼요. 급하면 절대 안 됩니다. 특히 내가 전문가도 아닌데 자가치료를 했는데 빨리 치료가 될 리는 없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내가 집에서 스스로 치료한다고 하면 느긋하게 마음을 일단 가지셔야 됩니다. 가지시고, 진짜 이래요. 하루 빨리 뛰려다가 일주일 늦게 뜁니다, 여러분. 그런 문구 있죠. 5분 먼저 가려다가 50분 먼저 갑니다. 50년 먼저 간다,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똑같아요. 달리기도 하루 빨리 뛰려고 하시면 일주일, 길게는 한 달까지 늦게 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달리기 말고 또 다른 활동들 조심하셔가지고 하셔야 돼요. 느긋하게 편안하게 마음 먹으시고. 자, 그리고 부상부비 쓰는 건 당연히 자제를 해야겠죠. 내가 무릎을 지금 달리기 하다 다쳤는데 또 무릎을 쓰는 보강 운동을 해야지 스쿼트를 한다? 아유, 진짜 큰일 나죠, 이거. 정말 그런 분 설마 없겠죠. 아파서 못 하시겠지만, 그거 말고도 일이라든지 다른 일상적인 활동에 있어서도 내가 무릎을 다쳤으면 당연히 무릎 쓰는 거는 자제를 해야겠죠. 네, 그런 것들은 잘 좀 챙기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몸을. 그리고 일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무릎을 쓸 수밖에 없다고 한다면, 그때는 무릎 보호대를 하신다든지 여타의 방법, 쓸 수 있는 방법들은 최대한 좀 쓰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아까도 얘기 드렸지만 먹는 거를 정말 잘 드셔야 됩니다. 정말 잘 드셔야 되는데, 먹는 거에 대한 얘기는 좀 전에 드렸으니까 조심해야 될 거, 먹는 거에 있어서 음주, 흡연 안 됩니다, 여러분. 의사들이 괜히 그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의사분들이 여러분들 괴롭히려고 술 마시지 마라, 담배 피지 마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안 좋으니까 하는 얘기죠, 진짜로. 진짜로 이거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안 좋았어요. 그러니까 안 하는 게 상책입니다. 담배 끊기 너무 힘들어 하실 수 있는데, 달리기를 좀 길게 하시면 담배도 끊게 되고요. 그리고 달리기 못하는 것보다 담배 끊는 게 더 나아요. 러너들은 그렇습니다, 여러분. 진짜 이해 안 되실 수도 있겠는데 진짜 그래요. 그래서 음주, 흡연 절대로 안 됩니다. 피하셔야 됩니다. 늦춰집니다, 회복이. 그리고 계속 얘기 드리는데 너무너무 중요한 잠을 잘 자야 된다. 이건 진짜 최고입니다. 다른 거 다 잘하셔도요, 잠을 잘 못 자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잠을 잘 못 자서 피곤해진 거 있죠. 그걸 푸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좋은 거 먹고 했던 게 다 써버립니다. 부상치료에 안 가요, 좋은 게. 일단 지금 잠 못 자서 피곤한 거로 다 가버리니까 그냥 어떻게 보면은 그냥 말짱 도루묵이 되는 거예요. 그냥 없어. 괜히 고생만 하고. 그러니까 수면은 충분히 취하셔야 되고, 특히 자면서 우리 부상 부위의 치료 속도가 굉장히 빨라요. 그렇게 낮에 활동할 때보다 자고 있을 때 낮에 어느 정도 적당히 운동을 하시고 어떤 마사지나 이런 것들 잘 하셨다면, 잘 때 얘네들이 본격적으로 회복을 하기 시작합니다. 제가 전에도 보면 그런 얘기 있죠. 근육 같은 경우에는 쉴 때 회복을 하고 재생을 한다고 얘기 드렸잖아요. 부상이라는 것의 자가치료도 결국에는 세포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어떤 우리의 조직들이 결국에는 자가적으로 치유가 되고 생성이 되고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런 과정이 언제 많이 일어나느냐? 밤에 많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충분히 수면을 취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지금까지 물리적인 어떤 방법에 대해서 얘기 드는데, 정신적으로도 휴식이 좀 필요해요. 그래서 좀 푹 쉬시고요. 여러분들이 왜 부상을 당했는지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하실 필요도 있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달리기는 하지 못하지만 달리기 지식이라도 좀 쌓아야겠죠. 그래서 검색을 해보세요. 내가 무릎이 아프다. 이쪽이 아프면 어떤 증상이지? 이건 왜 생기지? 이건 어떻게 하면 좀 더 치료를 할 수 있지?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지? 이런 것들을 요즘 인터넷 검색하시면 너무 많은 방법들이 나와 있습니다. 물론 저한테 물어보셔도 되지만 먼저 한번 검색을 하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그래야지 진짜 여러분들의 것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좀 공부하시는 기회가 되면 좋겠고요. 또 휴식을 취하시는 동안 달리기라는 끈을 놓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달리기와 관련되는 책을 보신다거나, 아니면 달리기를 소재로 한 영화를 보신다거나 이런 것도 좋고,
유튜브 채널을 보시는 것도 좋아요. 좋은데 저는 약간 어떤 게 있었냐면 다른 분들 달리는 영상 보니까 짜증나더라고요. 더 짜증이 나요. 나는 못 달리는데 저분들 너무 즐겁게 달리고 있거든. 보면은 굉장히 좀 더 달리고 싶어져가지고 부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에이, 괜찮겠지 하면서 나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더 크게 다치죠. 그래가지고 후회한 적도 있는데 그런 것들은 적당히 걸러서 보시고 뭔가 부상을 내가 앞으로 예방하고 여기에 대한 지식을 쌓을 수 있는 그런 정보라면 유튜브를 통해서 보시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뭐 마라톤 대회 영상 보는 것도 좋은데 마라톤 대회 영상 보면은 진짜 좋은 지식도 없고 진짜 세계적 선수들의 자세라든지 어떤 대회를 끌고 가는 어떤 그런 방법이라든지 이런 거 배울 수 있긴 하지만 역시나 달리고 싶은 마음이 든다는 부작용은 좀 있기 마련입니다. 자, 지금까지 해서 뭐 부상에 대한 얘기 쭉쭉 들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이번 그 5회차 같은 경우에 자세도 굉장히 제가 중요하게 좀 얘기를 드렸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자세에 대해서 한 번 더 훑어보는 그런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매번 강조해도 모자라지 않으니까 한 번 더 얘기 드리는 거니까요. 여러분들 잘 좀 체크하시고 아까 얘기 드렸던 민티런 스캔 방식으로 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한번 쭉 훑어가면서 얘기를 드려볼게요. 첫 번째, 여러분들 머리는 뭐 앞이나 뒤로 이렇게 너무 뒤로 제껴진다든지 앞으로 너무 숙여진다든지 그런 것이 없도록 딱 이렇게 꼿꼿하게 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간혹 가다 보면 어떤 분들이 달리기 자세에서 몸이 약간 앞으로 기울어져야 된다고 얘기하는데 그거 맞긴 맞지만 지금 30분 달리기를 이제 시작하시는 여러분들은 그 정도의 속도가 아니기 때문에 억지로 이렇게 뭔가 숙이려고 하지 마세요. 속도가 빨라지면 자연스럽게 조금 기울어지게 되니까요. 우선 여러분들의 머릿속으로는 세운다. 딱 세운다 생각하세요. 어떤 느낌이냐면요, 여러분들. 흔들바위죠, 흔들바위. 흔들바위가 이렇게 딱 올라가 있어요. 그러니까 균형을 잡고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조금만 건드리면 이렇게 툭 넘어질 것 같은 그런 딱 이렇게 세워져 있는 느낌이잖아요. 그런 느낌으로 쭉 달린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머리는 이렇게 머리 때문에 생기는 건 아니지만 머리가 위아래로 많이 몸이 전체적으로 위아래로 이렇게 움직이지 않는지를 잘 체크하셔야 됩니다. 요건 나중에 발이나 이런 부분에서 좀 얘기 드릴게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의 시선은 전방 30m 정도 앞을 이렇게 지그시 바라보시면 돼요. 30m가 정확히 어디까지인지 모르겠는데요 라고 하실 수 있는데 그러면은 정면에서 아래쪽으로 한 10도, 15도 정도 이렇게 내려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살짝만 내려서 본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앞을 바라보시면서 가시고요. 그 다음에 턱은 약간 안쪽으로 당겨주세요. 그렇다고 해서 너무 심하게 당기실 필요는 없고요. 그냥 턱에 들리지 않을 정도의 느낌으로 살짝만 당긴다. 이렇게 조금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그 밑에 이제 목이나 어깨가 있겠죠. 목이나 어깨에는 힘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힘 들어가면 전체적으로 상체, 팔을 흔드는 것까지 굉장히 부자연스러워지게 되고 상체가 부자연스러워지게 되면 거기에 딸려서 붙어있는 하체, 다리 움직임도 굉장히 부자연스러워지기 때문에요. 일단 목과 어깨는 힘을 빼셔야 되는데 힘을 뺀다라는 것이 굉장히 좀 어떤 느낌인지 헷갈리실 수도 있겠긴 하겠지만 그냥 조금 늘어뜨린다 생각하세요. 편안하게 늘어뜨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긴장을 하시면은 어깨가 올라오잖아요. 그런 느낌이 아니라 그냥 쭉 편안하게 내린다, 늘어뜨린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 팔꿈치는 90도 정도입니다. 근데 정확한 90도 지켜야 되느냐? 아니에요. 사람마다 이 팔의 사이즈 이런 게 다 다르잖아요. 두께도 다르고. 그러니까 90도는 아니고 그 정도 느낌선에서 여러분들에게 편하게 하시면 됩니다. 너무 바짝 이렇게 당긴다든지 너무 이렇게 쭉 편다든지 하지만 않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90도 전후로 자연스럽게 딱 해주시고요. 그리고 여러분 손 안에 약간의 공간이 있게 이렇게 힘을 딱 이렇게 빼시고 공간이 있는 것처럼 공간을 만드시고 힘을 빼고 주먹을 살짝 쥐어주시면 됩니다. 예전에는 그런 훈련을 많이 했어요. 여러분들 뭐 뛰다가 막대기 같은 거 있죠. 나무 어떤 가지 같은 거를 꺾어가지고요. 그거 손 안에 넣고 이렇게 달리기도 했어요. 꼭 지라는 의미가 아니고 그게 떨어지지 않을 정도의 느낌이 어떤 정도를 알기 위해서 그렇게 쥐고 달리기도 하긴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느낌으로 살짝 잡아주시고요. 뛰다 보면 손가락이 이렇게 자꾸 올라가는 분이 계세요. 엄지손가락이 이렇게 따봉 하면서 계속 올라가는 분이 계신데 이것도 몸이 좀 팔에 경직이 됐다는 증거이기도 하거든요. 팔에 힘을 빼시고 이 손가락도 약간 힘을 좀 빼주셔야 됩니다. 좋은 방법 한 가지 알려드리자면 그 작은 하트 있죠. 손가락 하트.
하트하는 느낌 있죠. 그 느낌 정도로 손을 이렇게 딱 엄지손가락을 하트를 만든다 생각하시면서 붙이고 하트 하트 하면서 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팔은 옆구리를 스치듯이 지나가면 됩니다. 예, 툭툭 칠 필요도 없고요. 많이 벌어져서도 안 되고 그냥 스치듯이 지나가듯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손은 앞쪽으로 많이 올라오면 안 돼요. 막 얼굴까지 올라오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지금 전력 질주도 아니고 그렇게 하시면 장거리 못 달리세요. 그러고 차라리 팔꿈치가 좀 뒤로 간다. 팔꿈치가 좀 뒤로 간다는 거에 조금 더 집중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달래주시고요. 엉덩이 부분은 누가 뒤에서 엉덩이를 살짝 진짜 살짝 밀어준다는 느낌, 받쳐준다는 느낌 있죠. 그런 느낌만 가지시면서 가시면 엉덩이가 뒤로 빠지는 거 조금 막아줄 수 있고요. 그러면 상체가 약간 이렇게 세워지시게 될 겁니다. 상체를 세우셔야 되는데 엉덩이가 뒤로 빠지게 되면 당연히 상체만 앞으로 기울게 되는 경우가 많이 생기겠죠. 그리고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상체를 전체적으로 이제 상체를 다 봤는데 상체가 전체적으로 앞쪽으로 살짝 기울어야 되냐 이런 얘기를 기울어야 된다 얘기를 하신 분들 계신데요. 이거는 맞는 말이긴 한데요. 속도가 좀 빠를 때를 얘기하는 거고 30분 달리기 성공한 후에 속도 올리는 훈련을 하면서 나중에 또 제가 얘기를 드리도록 할 테니까 그때 가셔서 하시면 되고 지금은 일단 몸을 세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무릎은요. 마음속으로 살짝만 진짜 아주 살짝 굽힌다라는 생각만 하시면 됩니다. 의식적으로 굽혀야지라고 하면요. 굽혔다는 느낌을 우리가 인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많이 굽히게 돼요. 그러면은 부상당하게 되니까 살짝 굽힙니다라고 생각만 하시면 그 몸이 조금씩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발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보폭을 줄이시고요. 착지 지점은 몸의 중심에 가깝게 미드풋에 집착하지 마시고요. 몸의 중심에 가깝게만 착시하시면 여러분의 신체 상태와 현재 신은 러닝화에 맞는 최적의 달리기 상태 자세가 나옵니다. 미드풋이라는 거는 좋은 자세의 결과물 중 하나라고 생각하세요. 미드풋을 따라하는 게 아니고 그 결과물만 보고 똑같이 따라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게 나오게 된 자연스러운 과정이 중요한 겁니다. 미드풋은 얘기 드렸죠. 좋은 자세의 결과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제가 결과 중 하나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게 유일한 거는 아닙니다. 절대. 다시 한번 제가 강조드리는데 이것만 진리다. 이것이 유일한 진리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역사적으로 걸러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아시잖아요, 여러분들. 그건 역사에서 배우셨잖아요. 이것 하나만이 유일한 진리입니다. 라고 얘기한 사람들은 거르는 게 상책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하시면 무조건 이를 따라야 돼요. 라고 하시면은 아닙니다. 그런 분들이 물론 사람은 모으죠. 근데 나중에 가면 교묘하게 말을 바꾸시거든요. 그런 경우 많은데 세상에 바뀌지 않는 진리는 딱 한 가지입니다. 모든 것은 바뀐다라는 이 진리. 그거라는 건 잊지 마시고요. 중요한 건 여러분들에게 잘 맞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잘 맞는 방법이 최고이신 것이지 뭐 세계 1위 선수가 이렇게 달리니까 이 방법이 최고입니다. 이거는 절대 아닙니다. 내가 이렇게 뛰어봤더니 잘 나오니까 이 방법이 최고입니다. 이거 아니에요. 유명한 사람이 이렇게 뛰니까 이렇게 얘기하니까 내가 공부를 많이 해보니까 이게 맞는 것.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맞지 않으면 그건 맞는 방법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요. 제가 하는 말들도요. 무조건 믿으시면 안 돼요. 제가 이런 얘기는 아마 저희 민티론 구독자분에게도 수없이 하는 얘기인데 제 말은 참고만 하시고 듣고 저 사람 하는 말이 틀렸을 수도 있는데라는 의심을 계속 하시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무조건 믿으시면 안 되고요. 참고 수준으로만 하시고 결국 여러분들만의 자세, 여러분들만의 호흡, 여러분들만의 페이스 조절, 여러분들만의 전략, 그리고 궁극적으로 여러분들만의 달리기 철학.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이 합쳐져 있는 여러분들만의 달리기, 유니크한 달리기를 만드셔야 됩니다. 오늘 굉장히 보충 수업이 길어졌습니다. 지금 이제 초과 근무를 제가 하게 된 것 같은데 1시간이 지금 훌쩍 넘어갔는데요. 보충 수업 길게 하면 학생분들이 안 좋아하잖아요. 죄송합니다. 오늘 너무 좀 제가 중요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좀 길어졌는데요. 앞으로도 뭐 길지 않겠지 모르겠지만 좀 조절해야겠네요. 자, 아무튼 오늘 여기까지 들어주신 모든 분들 너무 고생이 많으셨고요. 다음 6회차 트레이닝은 이제 30초 또 늘어나서 3분 30초가 됩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여러분. 휴식만 잘 취하시고요. 오늘인가요? 지금 휴식 취하시면서 듣고 계시겠죠? 어쨌든 휴식을 잘 취하시고 달리실 때 페이스 조절만 잘 하시면 충분히 하실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다음 달리기 꼭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30분 도전하시는 동안 먹는 것부터 시작해서 생활 전반적으로 여러분들 한번 개선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나중에 30분 달리기 성공을 하고 나서도 꾸준히 이어진다면
달리기로 인한 이점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어떤 라이프 스타일이 개선되면서 꽃배기로 여러분들의 몸과 마음이 건강해지시는 것을 느끼시게 될 겁니다. 민티런은 딱 하나만 원합니다. 뭐든지 오니까요. 여러분의 몸과 마음이 건강하고 또 그런 건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행복해지는 거, 그게 가장 큰 목적입니다. 그걸 달성하기 위해서 여러분들만의 달리기를 만드는 거고요. 이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여러분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민티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이바이.